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장염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김난희입니다. 오늘은 비염의 원인과 치료인데요. 비염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또 각각의 원인과 증상들 그리고 한의학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만 되면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비염 증상이 심해져 고생이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특히 나이가 들어서 50, 60대 이상인 분들이 특히 더 잘 걸리는 비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이가 들면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 증상을 앓게 되면서 체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폐, 기관지 등 호흡기의 기능이 약해져 더 비염 증상과 또 기관지 천식 증상이 심해져서 고생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나이 들면 더욱 심해지는 비염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데요. 알레르기성 비염은 정상인들에 비해서 코 점막이 너무 예민해져 가지고 항원, 즉 꽃가루나 황사, 미세먼지 아니면 진먼지, 진드기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자극에 더욱 과민 반응하는 그런 비염을 통틀어서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보통 알레르기성 비염은 유전이 많은데요. 그래서 가족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엄마, 아빠, 부모 중에 한 명만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으면 자녀에게 물려줄 확률이 무려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알레르기성 질환의 대표적인 3대 질환이 알레르기성 비염과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 천식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비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관지 천식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을 같이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와 또 면역력 증강,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이러한 증상들이 재발이 되고 심하면 기관지 천식이 심해져서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아토피성 피부염이 후천적으로도 생겨나서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콧물, 재채기, 눈, 코 지병 가려움증인데요. 이 밖에 코막힘과 후비루, 목으로 코와 농이 넘어가는 증상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먼지가 코의 점막에 코털과 또 점막의 습기에 걸러져서 기관지나 폐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게 코의 기능, 1차적인 방어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는 코에서 매일매일 콧물을 2리터씩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1리터는 얼굴 뼈에 흡수가 되고 1리터는 우리가 숨을 내쉬는 과정 중에 코와 입을 통해서 1리터 정도가 하루에 매일 밖으로 배출이 되어야지 밖에 있는 먼지, 세균, 바이러스가 코를 통해 호흡기 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데요.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심해지면 코 점막이 비가역적으로 붓게 돼서 코 점막이 너무 심하게 부어서 막혀버리면
우리 코에서 콧물이 1리터 정도가 밖으로 다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이 우리 얼굴 뼈 안에 있는 구멍인 부비동에 점차 고이게 됩니다. 그렇게 부비동 안에 쌓이고 쌓인 코와 농들이 연결되어 있는 목이나 귀, 눈으로 들어가서 눈의 결막염, 아니면 목의 기관지염, 또 귀의 중이염 같은 그런 2차적인 감염과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초기에 빨리 증상을 치료함과 동시에 재발이 되지 않게 하는 노력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특히 여자들, 특히 갱년기 이후에는 우리 몸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점차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에스트로겐이 해왔던 역할을 해왔던 여러 가지 면역 기능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여러 가지 다른 염증 질환도 발전할 수 있겠지만 특히 어렸을 때부터 가족력이 있거나 체질적으로 폐나 호흡기 등이 열이 많고 기관지가 약했던 호흡기 질환을 앓았거나 감기만 걸려도 금세 코감기, 목감기로 진행하면서 그게 질질 끌면서 비염으로 발전되었던 사람들은 갱년기 이후에 이런 비염 증상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알러지 비염과 동시에 심해지는 비염 증상 중에 하나가 혈관 운동성 비염입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더 이상 생식기를 위한 혈액은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호르몬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점차 줄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 여성 호르몬은 면역력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음허화동이라 해서 혈액과 진액이 부족해지면 몸의 화해의 기운이 위로 상충돼서 동하게 뜨게 되는 것을 음허화동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피, 혈액, 진액, 호르몬 같은 것들이 부족해지면 몸의 화해, 허혈이 자꾸 머리로 붕 뜨게 돼서 심장이 기능이 떨어지고 심열이 같이 올라가면서 불면증, 불안, 초조증이나 아니면 안면 홍조 같은 게 생기고요. 그와 동시에 폐에 열이 생기면서 기침, 가래 같은 것이 늘어나고 그리고 코 안의 점막이 너무 예민해져서 콧물 재채기도 같이 동시에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 혈관 운동성 비염은 어떠한 비염이냐면요. 온도 차이에 의해서 콧물이 비가역적으로 너무 증가하는 비염을 바로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식당에 가서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매운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찬 에어컨 바람을 쐬거나 등산, 운동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콧물이 뚝 떨어지거나 너무 콧물이 자주 새어나와서 휴지를 계속 갖다가 풀어야 되는 그런 비염을 바로 혈관 운동 비염이라고 하죠.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난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혈관 운동성 비염은 다른 비염에 비해서 원인이 바로 이 체온 유지, 그러니까 온도 차이에 의한 비염이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체온 유지가 잘 안 돼서 생기는 비염이에요. 특별한 원인은 없다고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갱년기 이후에는 면역력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서 몸이 체온 유지가 잘 조절이 안 되다 보니 몸이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코 점막 안에 있는 혈관들이 비가역적으로 너무 예민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혈관 수축과 확장을 통해서 콧물이 늘어나게 돼서 생기는 비염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몸이 냉하거나 너무 소화기가 약하거나 헌행한 체질이 이 혈관 운동 비염에 더 잘 걸리기 쉽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이제 너무 그 콧물이 심하게 늘어날 때는
본인의 냉한 몸을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고 허한 몸을 또 보호해주면 많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몸이 노화되면서 60대 이후에 나타나는 비염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후비루 증후군이 있습니다. 후비루 증후군은 어떠한 증상을 말하냐면요. 비염이 너무 만성이 되어서 내지는 부비동염이 너무 오래돼서 그로 인해 이 코와 농이 부비동 안에 가득 차 있던 게 바로 목 뒤로 지속적으로 넘어가는 현상을 바로 후비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특징적인 증상이 이제 기침, 가래와 함께 이것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불면 불안증, 너무 심해지면 호흡곤란이나 가슴 흉통까지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 목소리가 자꾸 잠기는 등 목소리 변형까지도 이 후비루 증후군 때문에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후비루 증후군을 방치하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관지 천식이 있습니다. 기관지 천식은 주로 기도에서 발생되는 그런 증상인데요. 주요 증상이 가슴이 답답하고 그 다음에 숨이 자주 차게 되고요. 기침 가래가 좀 더 심화가 되면서 숨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게 들리는 그런 거친 쌕쌕거리는 숨소리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지 천식과 아울러 후비루 증후군, 아까 코와 농이 비염이 너무 오래돼서 목 뒤로 넘어간 증상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남게 되면 또 하나 생길 수 있는 증상이 바로 기관지염이 있습니다. 기관지염의 증상은 기관지 점막에서 생기는 그런 증상인데요. 심한 기침과 가래, 누런 색깔의 가래, 탁한 색깔의 가래가 나오면서 심한 경우에는 기침 후에 가래에 피가 섞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더욱 심해지면 폐에 농양이 생겨서 그 폐렴 합병증으로 가기도 하고요. 이때는 가슴 통증과 함께 객혈과 그리고 굉장히 피로감과 곤태감이 같이 올 수 있고요.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역류성 식도염도 후비루 증후군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너무 깊숙이 넘어가다 보면은 식도까지도 내려가서 식도의 점막을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하다 보면 이게 위산이 위에서 바로 장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자극을 받아서 바로 식도 쪽으로 역류돼 가지고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데요. 이때는요. 가슴이 갑자기 쓰린 느낌과 동시에 목에 뭔가 걸린 느낌, 매기 증상이 같이 생기고요. 그리고 가래가 역시 많이 차 있는 듯한 답답한 느낌을 그렇게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 혈관운동성 비염, 후비루 증후군 모두 아주 경한 증상에서부터 방치하면 불면증, 불안증, 곤태감, 피로감과 함께 오히려 코에 머무르지 않고 증상이 기관지염이나 천식, 폐, 식도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빨리 고치시고 그 다음에 치료함과 동시에 본인이 왜 비염이 생겼는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본인이 어떤 폐 열증이나 기관지가 나빠져서 생기는 건지 그 근본적인 원인 치료까지 함과 동시에 아울러 알러지 체질을 많이 개선시켜주는,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방법까지도 익혀서 그때그때 바로 잡아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60대 이후에 갱년기가 지난 이후부터 증상이 심해지는 비염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 기관지 폐 기능이 떨어진과 동시에 체내 면역력이 저하되어서 비염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왜 노화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이장 기능 실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음식물이 체내에 오래 위장관에 머무르게 되면은 이 흡수,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에너지 대사 기능이 약해집니다. 특히나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거의 장 점막에 한 50% 이상이 다 붙어 있다고 하는데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장 기능까지 약해지면 당연히 면역력도 같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두 번째, 기초 체온 저하입니다. 우리가 체온이 1도씨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 이상이 깎인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온도 변화에 대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그만큼 소모를 시키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 기초 체온 유지가 잘 안 되면 몸이 그로 인해 냉해지고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그로 인해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더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 번째,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우리가 갱년기 이후에는 조그마한 자극에도 더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더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로 인해 혈압이나 혈당이 더 올라가게 되고요. 면역세포의 활동을 방해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면역력이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갱년기 이후에는 수면량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불안증이 심해지게 되면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이걸로 인해 우리 몸의 균형이, 전체적인 신체 균형이 많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만이 있는데요. 특히 여성들의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지방 대사에 관여를 하는데 갱년기 이후에는 이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서 지방 대사를 잘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장 비만이 쌓이게 되면 혈액이 좀 더 끈적끈적해지고 어혈이 생기면서 이러한 것들이 몸속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심화시키게 되면서 비염 증상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비염이 생겼을 때 고칠 수 있는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침 치료가 있는데요. 침은 소염 효과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는 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침 자체가요, 특히 비강내에 이런 영향열이라고 있는데 이런 영향열에 침 치료를 하다 보면 코가 막혔던 게 침 맞고 나면은 바로 콧구멍이 뻥 뚫렸다고 하신 분들도 많고요. 또 그 주변의 기혈순환을 도와서 코 점막의 염증과 붓기를 갖다가 빠른 속도로 완화시킬 수 있으며 또 속에 고여있는 콧물 같은 거, 농을 갖다 밖으로 배출해 주는데도 침 효과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농요법이 있는데요. 코에 비염에 좋은 염증 치료제를 외용 치료제로 만든 약물로 코 속 점막을 통해서 흡수시켜주면 속에 비강내와 부비동 안에 고여있던 코와 농을 밖으로 빼내어 줌으로 해서 염증을 더 빨리 완화시켜주고 또 속에 고여있는 부산물을 밖으로 배출하다 보니까 부비동 안에 있는 압을 내려주어 머리까지 두통이 많이 사라지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약 치료가 있는데요. 본인의 기초 체력을 고려한 또 폐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염증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한약 처방이 들어가 주는데요. 개개인의 체질 및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갖다가 고려한 맞춤 처방으로 저희가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면 폐와 기관지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어 체질 개선과 함께 면역력까지도 강화될 수 있으므로 특히 요즘같이 호흡기 건강이 걱정되실 때에는 이 한약 처방이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염의 여러 가지 증상들과 그거에 대한 원인 그리고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비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러한 질문이 있네요.
우리 어머님이 지금 요즘에 환절기가 돼서 그런지 비염 증상이 심해져서 고생이신데 혹시 비염에 도움이 되는 음식 같은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있습니다. 비염도 쉽게 말해서 면역 질환입니다. 따라서 면역력이 저하되면 비염 증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비염에 좋은 음식은 결국에는 면역력에도 좋고 또 폐나 기관지, 호흡기에도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소개해드린 음식을 잘 들으시고 특히 요즘 제철에 나오는 음식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쑥이 있습니다. 쑥은 우리 몸에 기초 체온을 갖다가 좀 올려주고요. 특히 위장 기능을 좋게 다스려줍니다. 그래서 면역력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쑥에는 항염 그리고 또 이런 세균, 바이러스를 갖다가 죽여주는 항균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비염에도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미나리 부추도 있는데요. 특히 봄철 미나리는 산성화된 몸을 중화시켜주고 간 기능을 좋게 해줘서 우리 몸을 해독작용에 도움이 되는데요. 몸속에 여러 가지 독소나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키는데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이와 함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봄철에 피곤할 때, 특히 비염 증상으로 인해서 괴로울 때 미나리를 살짝 데쳐가지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해조류나 버섯도 우리 몸의 체내의 면역력을 많이 증강시켜주는 그런 식재료들이고 또 우리 몸의 혈액을 맑게 해주어서 혈액순환을 잘 도와주고 우리 몸에 그와 함께 염증을 갖다가 많이 체외로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버섯이나 아니면 해조류 같은 것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비염에 또 좋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궁금해요. 특히 지압법이나 또 비염에 도움되는 그런 차 같은 종류가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 있네요. 네,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염에 좋은 차는요, 맹문동 차라는 게 있습니다. 맹문동은요, 호흡기의 건강은 이거예요. 쉽게 기관지에 굉장히 좋은 첫 번째 성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맹문동은 특히 열독으로 인해서 몸이 검고 눈이 누렇지고 그리고 기관지가 말라서 마른 기침이 날 때 이 열독을 갖다가 내려주어서 마른 기침이 날 때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눈이 노래질 때 좋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는 기관지 폐 기능을 보호해 주어서 자꾸 식은땀이 나거나 기침가래가 끓을 때도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신을 맑게 해주고 심신을 안정되게 해준 효과까지 있으므로 우리가 갱년기에 너무 불면 불안증이 있으면서 동시에 허열이 자꾸 머리 위로 올라가고 그로 인해 폐 기관지가 마르면서 마른 기침이 많이 나거나 그럴 때는 이 맹문동 차를 달여 마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아울러 쑥차가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쑥을 무슨 된장국이나 그렇게 이제 쑥전이나 그렇게 음식 식재료로 활용해서 드셔도 좋지만 차로 달여서 마셔도 좋습니다. 이 쑥은 비타민 A나 C가 풍부해서 우리 몸의 인체 항산화 효과나 또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그런 식재료이기도 하지만 이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어서 우리 몸속에는 여러 가지 노폐물, 독소 제거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쑥을 달여서 마시면 특히 혈관 운동성 비염, 몸이 본인이 냉하고 추위를 타면서 소화기가 약해서 조금만 찬바람 쐬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콧물이 계속 흐르시는 분들은 쑥차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염의 증상과 종류 또 그 원인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비염에 좋은 한의학적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